자, 안현모 언니, 안임모. 클래식이 알고 싶다. 낭만 살롱편. 자, 지금 우물우물 하고 계시는데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나리모니? 네. 자, 그러면 시작하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낭만시대. 살롱에 울려 퍼지는 자유로운 몽상. 사람에 울고 웃고 사랑에 울고 웃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200년 전의 음악가들도 그랬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이면서 또 친구 간의 우정이기도 한 이 로맨스는 시인의 펜 속에서, 음악가의 손끝에서, 그리고 화가의 붓끝에서 재탄생되었지요. 그가 그토록 처절하고 애절하게 원했던 건 사랑이었고, 그의 선율은 사랑을 갈망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에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가 생태적으로 타고난 고독감은 음악 외에는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망설이고 주저한 슈베르트는 그 쓸쓸하고 안쓰러운 정조를 음악으로 담아냈고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 불운하고 불우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 천재성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우리를 어루만져줘요. 힘들지 않은 삶은 없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의미는 충분히 있는 거라고. 만약 그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조금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의 생전에는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던 미완성 교향곡이 완벽한 미완성이었던 것처럼 슈베르트의 삶은 미완성이었지만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완벽하고 소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슈베르트. 다른 사람 읽을 때 들어봤는데 찾으면서 이게 그 슈베르트 곡은 마왕하고 그 자장가하고 보리수 그 정도. 미완성 교향곡도 옛날에도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긴 한데 그 멜로디가 막 이렇게 그 초대곡이 알기도 알 것 같고 기억력이 옛날에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쭉 붙어있던 그 사진 중에 슈베르트가 특별히 좀 안 생겼다 생각한 기억은 못생겼어. 나도. 아니 근데 저는 또 다른 게 이제까지 역대 그 작곡가들이나 음악가들 중에 슈베르트 사진이나 초상화를 보면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부자처럼 봤거든요. 이게 진짜? 안경 쓰고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 잘 살았나 보다 했다 지금 책을 읽으면서 슈베르트가 그렇게 가난했어? 막 이런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집은 가난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랑 절연하면서 가난해진 거지.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아버지 참 그렇다. 근데 결국 자기가 음악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 값어치를. 그렇다 해도 글쎄 음악이 배고픈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난했던 와중에 줄은 몰랐어요. 그 씀씀이도 되게 다행이다. 컸을 것 같긴. 왜냐면 어쨌든 꾸준히 뭐 아예 못 판 건 아니고 뭐 싼값이든 어쨌든 뭐 곡을 계속 팔면서 살긴 살았고 친구들이 그 정도로 뭐 그 당대에 핫하다는 인사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할 정도로 그래도 뭐 아주 크게 베토벤처럼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아름아름 또 가수들 중에도 그런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대중가요도 보면은 그런 뭐 인디 그런 것처럼 그랬을 텐데 여기도 뭐 씀씀이가 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씀씀이도 컸다고 머리가 하고 그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매독으로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도 여기서 알았고 그 친구를 왜 이렇게 매독으로 죽은 사람이 진짜 많은가 봐요. 난 매독이라는 병이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지만 특히 유럽 쪽에는 그러니까 성병이긴 한데 그거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문란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했다. 뭐 위생적으로도 뭐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그거 하지도 않았을 거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무튼 좀 안타깝긴 30살 그러니까 31살 죽었다고. 젊은 네. 최고의 다작을 18세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재주가
진짜 훌륭한 재주를 갖고 태어났구만. 천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곡을 그냥 슬슬슬 너무 이 사람 슬슬 없으면 되게 즐기듯이 베토벤하고는 다르다. 베토벤은 신중하고 막 예민하고 근데 지금 슈베르트는 되게 슬슬슬 그냥 흘러가듯이 썼고 흘림 안 들리고 막 쓰고. 생각나는 대로 다 써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인싸였다 훌륭하지만 그러잖아요. 인싸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주가 근데 소극적인 많아도 속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그냥 애들한테 선물하듯이 곡 하나 시 던져주면 내가 하나 해줄게 하고 던져주니까 재능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인싸였겠네. 뭐 소극적이다, 뭐 내성적이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자기가 가진 재주로 주변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막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회 했었을 때 소개를 받았었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누구라고 나서기에는 못하는 그런 부끄럼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두려운 성격이었을 수도 있고 그 친한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늘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걸 내보일 수 있었던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머니의 사랑이든 일단 부모의 사랑을 누구든지 자식은 갈망하는데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절연되고 인정을 받지 받지 못했다는 못하고 자체가 엄마하고는 일찌감치 그렇게 또 그러면서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줬던 능력을 인정해줬던 주위의 친구들 그 안에서는 인싸가 되고 그냥 우리도 알게 모르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없어지고 보통 보면 그 한국에서 컴피티션 같은 거 뭐지 경연 프로 같은 거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가 저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진짜 만들어져서 그냥 예술인이 되는 아티스트가 되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네가 가진 그 실력으로 진짜 자기들이 갈고 닦아서 무대에 오른 거잖아.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을 때 지금 막 글로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상업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너무 칭찬은 받아도 또 갈구하는 그게 또 다르니까 열정이 그러니까 조금 참 보면서도 조금 저는 그런 데가 생각에 타이밍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베르트, 베토벤 말고도 작곡을 한 사람들이 없겠어요. 묻힌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죽고 나서도 묻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게 저는 악동 뮤지션의 찬영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걔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진짜. 천재 진짜. 네, 걔는 지드래곤보다 저는 걔가 더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아. 지드래곤은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걔를 옆에서 이렇게 훈련을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받았지. 약간 키워준 관심사인데 얘들은 진짜 어디 몽골에 박혀 있다가 그냥 노래하고 막 이렇게 지들 남매끼리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오디션에 나왔을 때도 저런 노래가 뭐 라면이 어쩌고 저런 노래가 했는데 그게 또 먹히는 시대에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천재성도 물론 있지만 그 시대를 잘 타고나는 거 슈베르트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서 물론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지만 그게 더 인기가 올라가고 명작이 되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사람 다 죽은 다음에고 찬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제가 볼 때는 노래 만들어내는 거 보면 천재는 있구나. 그리고 시대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 슈베르트도 슈만하고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당시에 그 살롱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름아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대에 아주 극적으로 막 명성을 날리는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인정을 받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도 연예인의 연예인 맞아. 대중적으로 굉장히 막 인기가 높고 뭐 슈퍼스타는 아닌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굉장히 좋아하는 좀 묻혀있는 제아의 고수들이 있듯이 아마 뭐 슈베르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대도
단순히 작곡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성격이나 스타성이 좀 있어줬어야 그렇지.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만약에 뭐 모차르트가 그 시대에 뭐 천재이기도 하지만 어리다는 어떤 이슈, 그다음에 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만 모차르트의 어떤 그런 걸 봤죠. 진짜로 성격적으로 뭐 성품이나 이런 게 정말 그랬다면 단순히 천재성 말고도 그 아우라나 비주얼. 그런 거 때문에 또 뭐 그 시대에 막 회자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내년에 임윤찬이 파리 필하모닉에서 하는 레퍼토리의 주제가 슈만이랑 라흐마니노프예요. 라흐마니노프. 두 개로 올라가요, 무대에. 하여튼 그 레퍼토리를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듯이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내년 봄에 연주하니까. 얼마 전에 지인의 살롱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거실에 25석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레슨했던 제자들의 첫 데뷔전이었어. 그 자리가 데뷔전이었어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의 데뷔전 그런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완전히 아마추어들. 성악 전공 전혀 아닌데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레슨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좋아지신 거예요. 좋아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초대받아서 그날 그 자리에 왔던 분들한테 너무 큰 자극이 됐어. 60 거의 가까이서 60대. 보면은 그렇게 뭔가 자극이 될 듯도 하다. 우리 나이 또래는 특히나 더. 그것도 남자분이. 남자야. 남자분이. 그래서 신선한 충격이었어. 꼭 잘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하면 우리는 뭐 어디 가면 막 잘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주눅들고 노출되기를 바라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걸 받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걸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자주 곳곳에서 있으면 참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걸 접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게 참 곳곳에서 좋은 것 같아. 어디 꽁굴 가가지고 막 우승하고 막 그런 데 막 가가지고 그렇게 막 연주회 막 몰리고 이런 거보다 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풋풋해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 나도 작년인가? 가을에, 작년 아니고요. 그것도 벌써 작년 가을 맞네. 가을에 되게 오랜만에 세종 사는 엄마하고 둘이 청주 근교에서 만나기로 해서 카페인데 굉장히 큰 공간이야. 처음 가보는. 요즘 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브런치를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구조가 막 이래 놓으니까 무슨 피아노도 있고 그래. 안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공간이 약간 저기 무대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러고는 있었는데 웅성웅성하더니 진짜 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연배 60대 평균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얀색 연미복이랑 이제 색깔 톤을 맞춘 그래서 한 10몇 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러더니 합창곡 한 5곡 정도 부르시고 그러고는 이렇게 가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공연을 하신대. 그 가을에서 겨울까지 딱 한시적으로. 근데 그걸 봤는데 나는 너무 좀 보기 좋더라고. 난 되게 너무 충격받았지, 그때는. 저런 연세에도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안내에 그게 있었어, 옆에.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래. 모여서. 전문 합창단이긴 한데, 노래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합창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는 그날 되게 쇼킹했거든. 그 엄마랑 같이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열심히 먹으면서 들었네.
그래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다. 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삽시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늙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낭만싸 재밌습니다. 네. 우리 일본 그 사이에 일본 갔다 온 저기 우리 자매님이 하나 있는데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 신청 날짜가 있나 봐요. 그게. 있어요. 그 훨씬 전에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안 을 했어. 주셔가지고 막 어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 열심히 시키는데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걸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거야 진짜.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러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잘 보냅시다 우리. 어떻게든 그럽시다. 일주일 남았어. 이 사이에 혹시 얘들한테 투표 동료들 하시고 목금. 사전 투표 목금. 네. 자, 사진 한 방 찍고 쉬세요 모두들. 1, 2, 3.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You make me tipsy and bubbly. If you're dessert, I want the last course first. Oh.